지금부터는 좀 첨예한 이슈로 한번 가볼게요. 김경수 지사가 최종 유죄를 받으니까 갑자기 그 화살이 추미애 대표, 김어준 총수, 최민희 의원 쪽으로 쏠리는, 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요, 고도의 작전 세력이라고 보는데, 뭔가 도둑놈이 이상해. 저 새끼 이상한데라고 의심을 하고 봤어. 얘를 잡았어. 근데 얘를 조사하다 보니까 과거에 김경수 지사랑 연관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고발하고 조사를 시킨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프레임인 거잖아요. 요거는 오히려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나쁘게 나왔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상태에서 그럼 그거 보고 눈 감냐. 이거 굉장히 이상하게 꼬인 사건이긴 한데, 그리고 지금 김경수 지사의 판결은 역대급 판결이에요. 드루킹의 말만을 증거로 채택한, 증거도 없어. 말만을 증거로 채택해서 김경수 지사의 무죄의 증거를 다 배척해버린 말도 안 되는 역대급 판결인데, 여기에 대한 비판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베가 우리나라에 경제 전쟁을 걸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타단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이게 무슨 이렇게 안 해도 될 특검을 한 것도 아니고,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때 당시가 아니라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리낄 게 없으니까 그래 그럼 조사하려면 해 하다가 정말 저쪽 당에서 추경하고 연관지어서 어거지를 피우니까 그러면 하자라고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수사를 했던 검찰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언론들의 태도, 그 언론들의 태도 그때도 볼만했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언론에다 쫙 깔고, 뭐 그런 언론들의 태도나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고 갑자기 왜 거기에서 추미애 대표를 지적을 하는가. 이거는 그냥 추미애 대표를 이렇게 저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그냥 발견한 거죠. 근데 그 저격하는 사람들이 왜 추 대표를 저격을 할까를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범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지점이 너무나 분노스러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터지면서 이게 너네들의 히스토리 안에 이 사람이 들어있잖아. 드루킹이 들어있잖아. 이게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그 화살을 엉뚱한 데다가 지금 화력을 모아서 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범인이라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다가 그 관련해서 쭉 입장을 올렸어요. 캠프에서. 거기 들어가서 댓글을 보시면요. 전부 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차마 읽을 수 없는 욕설을 추 장관하고 최민희 의원한테 써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만 다 리스트업해도 그들이 범인이라는 거 진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대표 시절일 때 추미애 장관님이 당대표 하실 때 평창 동계올림픽 가지고 계속 막 평양 올림픽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에서 가짜뉴스 대책단을 구성했고, 그렇게 대책단 보고를 받다 보니까 네이버에 매크로 댓글들이 올라온다. 그래서 네이버 측에 이거 조치를 해달라라고 촉구를 하게 된 게 네이버가 이제 조사한 결과 매크로 돌리는 게 나타났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도 추미애 대표는 특검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를 했었고, 당시에 김경수 지사가 당당하니까 떳떳하다, 맞아요. 나는 떳떳하다, 받겠다라고 받겠다. 했고, 그때 2018년에도 최고위원 때 추미애 장관님이 지금 현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수많은 미꾸라지 중에 드루킹 하나를 잡아놓고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 야당의 속내다.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당시 했던 말이. 그러니까 정작 댓글 조작은 누가 했냐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명박근혜 때 국정원까지 동원해가지고 댓글을 정말로 한 세력은 따로 있는데 엄하게 피레미 하나 잡아놓고 그 피레미가 결과적으로 김경수를 어떻게 본인이 구워 삼지 못하니까 등 돌리고 배반하고, 이게 지금 이 진영 안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냥 추미애 싫고 최민희 싫어서 니들이 김경수 유죄 만든 거잖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저쪽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 우리는 사법부의 판결이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얘기고, 오죽하면 AI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사실 별 죄가 아닌 것을 죄를 물어서 사람을 감옥 살게 하고 지사직을 날리는 그 얼개의 구조 중에 이건 역대급 이상한 판결인 거예요. 한명숙 총리 사건보다 더 이상한 판결인 거야. 왜냐? 드루킹의 말은 계속 횡설수설 했었고,
그 과정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김경수가 봤다. 김경수 쪽에서는 어떤 타임라인 등을 통해 가지고 나는 그거 볼 시간 없었다. 이 주장이 맞섰단 말이에요. 근데 더 합리적인 증거는 배척하고 드루킹 말이 정황으로 보니까 맞네. 김경수 유죄 확정. 감옥에 다시 들어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이걸 비판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추미애가 잘못했네. 왜 추미애 공격하겠어요? 맞아요. 추미애가 그러니까 비판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낙연이라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낙연 후보와 추미애 후보가 크로스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더 찍어 누르느라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확실히 이게 분노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 사법부의 판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분노하셔야 돼요. 너무 심하잖아. 다시 말씀드려요. 같은 경남 지사였는데 성완종한테 1억 받으신 홍준표 무죄 나오는 거 보셨죠? 척당불기라고 하는 그 증거가 우리가 기억하죠? 홍준표는 했던 말이 거짓말임이 드러났어요. 무죄? 김경수는 무슨 돈을 받았답니까? 진짜로 네이버가 고소를 했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가 정말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문제를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 김경수 도지사님하고 한명숙 그 총리님 판결은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 사법부, 검찰이 아닌 사법부의 리스크를 정말 그대로 드러내는 판결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첨예한 주장이 대립을 할 때 그 중에 어느 주장을 이렇게 인용을 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항상 거기에 도전을 받거든요. 어느 걸 할 때. 근데 이거를 너무 쉽게 한쪽 편의 의견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법부가. 특별하게 이유도 존재하지 않아요.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도 양 당사자가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유죄를 이렇게 의견이 충돌할 때 무죄라고 판단하고 그 무죄의 모든 진실의 바탕들이 무너졌을 때 유죄라는 판결을 하라는 건데 무죄를 위해서 주장한 수많은 내용들, 예를 들어서 구글 타임라인이라든지 뭐 닭갈비 영수증이라든지 그 방에 유리창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문제까지 그 모든 문제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딛고 있던 진실의 발판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유죄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실 판단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흔하게 길 가다가 동네에서 어린이들 보는 과학책 한 것만 읽어도 이런 식으로 판단 안 할 거예요. 사실 판단을. 근데 검찰이 내는 몇 안 되는 그 당사자의 진술, 그 진술이 일관되냐 일관되지 않느냐 오로지 그 잣대 하나로 사람을 형사범죄로 얽어버리는 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큰 문제인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전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배심원제 이제 전면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경심 2심 재판부가 정경심 무죄를 내는 쏟아지는 비난이 두려워서 적당하게 타협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한국도 김경수는 지금 어떻게 법적으로는 구할 방법이 없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종의 사법폭력의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배심원 전면 도입을 국회가 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가능하죠. 그리고 되게 이번 판결에서 되게 판결이 난 다음에 되게 미묘한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보통은 예전에는 이렇게 이런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주요 잠룡들의 워딩에는요. 단 하나도 그런 말이 없어요. 유감이다.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하지만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뉴공에서인가요? 나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말 그대로 입법부가 입법부로서 사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그 새날인가 뭔가 하는 방송에서 어떤 변호사가 막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걸 들었나 봐. 아니 귀여워 죽겠어. 아니 왜 악마판 사람 드라마에 실시간으로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까지는 이제 아니더라도 실제로 예를 들어서 김경수 재판을 대법관들이 전부 다 전원 합의체로 판결하면 무죄 나옵니다. 대법관들 숫자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동원 대법관이 그냥 이 사람 자체가 보수인데 김경수 무죄 때리기는 힘들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법. 그래서 저는
이제는 배시범죄 도입을 민주당이 외쳐야 돼요. 거기다 대놓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도 아니고 안 한다고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사실은 뒤에 한 말 김경수는 억울하다는 말에 방점을 지키는 거면 사법제도가 잘못됐다는 뜻이잖아. 그럼 배심원제 도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심원제를 통해서 그 배심원들이 내려주는 결정에 판사는 도움을 주는 정도, 그리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판사는 그걸 읽어주는 정도의 역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님 때 국민참여재판이 생겼거든요. 우리나라 일반 형사재판에서 완전 무죄율이 1%가 안 돼요. 근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율이요 30%가 넘습니다. 이것처럼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사법 권력을 국민의 손에 일부 돌려줬으니까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민형사 모두 다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배심제를 받아들일 수 예.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엄중한 때 김경수를 뭐 추미애 최민희가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그러니까 이 애들은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판결을 보고 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국회에서 배심원제를 전면 뭐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대안을 내놔야지.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자들이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